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딱히 선입견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남들 얘기 듣는 거 좋아하고 같이 분노하고 사이다 먹고 캬 하는 여자예요. 저한테는 나이차가 조금 나는 30살 남자친구가 있어요. 친한 언니가 데려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 후에 우연히 다시 만나서 오빠가 만나자고 한 케이스예요. 남자친구 직업은 한 달에 못해도 월 350에서 450만 원 정도 벌어요. 저한테는 한없이 착한데 남자 관련된 부분은 집착과 구속이 좀 심각한 남자친구예요. 그래도 절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가끔씩 여자인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할 때는 머지않은 부분도 있지만요. 하는 짓도 귀엽고 생긴 것도 어리게 생겼고 애교가 철철 넘치는 남자친구예요. 저만 보고 여자랑 연락도 없어요. 가끔 가다 연락하는 여자는 유부녀인 저랑 친한 언니뿐이에요. 그 언니 남편은 남자친구와 친한 형이고요. 전 어린 나이부터 일해서 지금 적금도 들고 있고 월 300 넘게 벌고 있어요. 근데 생활비지 조금 있는데 이번 달에 끝나요. 적금도 들고 있고 생활비도 넉넉히 있어서 사는데 지장 없고 사고 싶은 건 다 사면서 살고 있어요. 무력이 별로 없어서 한 달에 나갈 거 나가도 150은 제가 쓸 돈이에요. 혼자 벌고 열심히 사는 게 기특하다면서 아빠가 전에 외제차 사주셨어요. 집안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집안 관련 얘기로 남자친구와 대화하다 보니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은 풍족해요. 금수저는 아니라도 은수저는 되는 것 같고 부족한 거 없이 살았고 돈에 허덕인 적도 없어요. 저희 집은 아빠, 엄마, 오빠, 저 해서 차 5대입니다. 사귄 지 10개월쯤 되었을 때 오빠랑 술 한잔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빠네 집이 오빠 어릴 때 되게 잘 살았어요. 그건 저도 오빠 친구들한테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근데 어느 순간 사업이 무너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잘 살 때는 알랑방구 끼던 친척들이 다 등지고 오빠네 식구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시세가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월세집에 살아요. 오빠네 부모님은 연세가 꽤 있으신데 힘든 일 하시면서 겨우 유지하세요. 오빠는 부모님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는데 자기도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고 일적으로 힘들고 돈돈 하시는데 스트레스 받아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모님은 안쓰럽다고 해서 힘들다 해요. 그런 소리 듣고 이때까지 울지 않았던 사람이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저도 괜히 울컥해서 달래주면서 속으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시댁에 잘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이건 뭐 잘한다는 척도는 없으니 제가 생각하는 잘해야겠다 정도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하던 달에 제 월급이 올랐어요. 부업으로 하던 것도 잘 풀렸고요. 참고로 부업도 돈이 꽤 됩니다. 웬만한 직장인 월급이에요. 그리고 오빠랑 저희 집 얘기도 했어요. 그동안 사귀면서도 많은 얘기가 오갔고요. 그래서 오빠는 저희 집 사정을 웬만해선 다 알아요. 그리고 며칠 뒤에 부모님 집 다녀오는 길에 저녁이라 차가 엄청 막혔어요. 오빠는 제 집 근처 PC방에 있으면서 전화해서 운전하는 동안 지루하던 차에 저에게 한 줄기 빛이었어요. 그래서 신나서 이것저것 떠들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 집에 TV며 냉장고며 TV 다이, 식기, 식탁, 조명, 시계, 운동기구, 김치냉장고까지 싹 다 새로 바뀌어 있어서 현관에서 우리 집 아닌 줄 알고 나갈 뻔했다며 웃었어요. 근데 오빠가 하는 말이 자랑하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순간 얘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냥 그랬다는 거지 뭔 자랑이야 했어요. 제가 정색하니까 오빠는 그랬냐며 우물쭈물 넘겼어요. 뭐 이것까진 괜찮았어요. 제가 좀 단순해서요. 저희는 자주 결혼하면을 가정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그만큼 진지하게 만났으니까요. 오빠가 나이가 있어서 결혼 생각하고 있고 올해 말쯤으로 얘기가 됐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근데 오빠가 이러는 겁니다. 우리 결혼하면 내 차 사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는 거 봐서 이랬더니 야, 너는 외제차 타는데 남편인 나는 차도 없이 다니라고? 이러는 거예요. 기가 차서 너 뭐 나한테 맡겨둔 돈 있냐? 내가 왜 네 차를 사줘? 네 돈 모아서 사야지. 사줘도 내 명의로 살 건데? 이랬더니 뭘 그렇게 칼같이 하냐고 말해요. 그래서 네가 잘하면 어련히 알아서 해준다고 입 다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혼집 얘기하는데 오빠네 집 상황이 안 좋으니 저희 아빠도 남친 한번 보고 사람이 괜찮다며 너네 결혼할 때 제가 지금 자취하고 있는 동네에 집을 사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빠가 하는 말이 남자 체면이 있는데 명의는 자기 걸로 해야 한다고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 꿈도 꾸지 말라고 정색하며 딱 잘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왜 장난으로 못 받냐고 하대요. 그래서 지금 어영부영 알겠다 해주면 오빠 나중에 다른 소리 할까봐 그렇지 했더니 조용하더라고요. 참고로 제 상속재산 얘기하자면 저희 집은 할아버지로부터 손자대까지 2대가 인당으로 분배받아요. 어차피 위부터 조금씩 더 받았기에 다들 만족해요. 근데 남친이 이걸 알고 있고 제 벌이도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다가 오빠 보고 오빠, 다른 남자들처럼 부모님 모시자고 소리할 건 아니지? 했더니 그건 아닌데 아프시면 당연히 모셔야지 하길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신혼 때 얘기하는 거야 했더니 그래도 우리는 아버님한테 좋은 집 봤는데 엄마 아빠 월세 집은 탈피시켜드려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돈 많아? 집 살 돈 돼? 했더니 아니 뭐 우리 결혼하고 너랑 나랑 돈 합쳐서 해드려야겠지? 이러길래 나 적금 든 거 결혼할 때 다 털릴 텐데 무슨 돈으로 해? 오빠 모은 것도 별로 없잖아 했더니 너 물려받은 거 있잖아. 그것도 부동산이랑 현금이 있는데 그 현금 쓰면 되지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해드린다 쳐. 그럼 명의는? 했더니 당연히 지네 엄마 아빠로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엄청 웃었죠. 야, 너 내가 무슨 돈 나오는 기계냐? 내 돈으로 사면 내가 산 건데 당연히 내 명의지. 그리고 내 상속재산은 법적으로도 네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헛소리 좀 하지 마 했더니 궁시렁 대더라고요. 그리고 용돈 문제. 용돈은 한 달에 50씩 드리면 되겠지? 했더니 씩? 우리 엄마랑 아빠 따로 줄 거야? 하면서 해맑게 웃어요. 뭐라는 거야? 오빠네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지. 했더니 야, 우리 둘이 그럼 적금이며 유지비용이며 어떻게 생활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 용돈은 안 주냐고 자꾸 개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부모님들한테 200만 원이 나가는데 우린 어떻게 사냐고 하네요. 집당 50이라니까 너무 적다네요. 제 부모님은 집도 있고 차도 있지만 자기 부모님은 아니지 않냐며. 우리밖에 기댈 곳이 없지 않냐고 하네요. 그래서 언니 계시잖아 했습니다. 잠깐 언니 얘기 좀 하자면 남친은 친누나가 있어요. 매일 술로 살고 계세요. 누나는 30 후반이고 곧 40이에요. 아직 부모님 집에서 살고 직장 다니시는데 자기 돈은 자기만 쓴대요. 아무튼 언니 계시잖아 했더니 자기 누나는 몸도 마음도 성치 않은데 얼마나 번다고 그냥 없는 셈 치워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용돈은 50이다. 명절 생신은 따로 챙길 거다. 그 이외에 돈 따로 지원하겠다 하면 네 돈 내 돈 따로 관리하고 네 돈에서 용돈 드리고 생활비는 월급날 걷어서 살자 했어요. 그랬더니 입 다물고 있네요. 전 제가 알아서 부모님 챙겨드릴 거예요. 플랜이 있어요. 내 남자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라 저도 소중해요. 근데 저 자식 주둥이가 문제예요. 제 성격 알면서 꼭 저렇게 화딱지나게 해요. 그러다가 전 집 근처 도착했고 오빠가 PC방에서 나와서 같이 한강으로 갔어요. 오빠는 맥주 마시고 전 배고프니까 라면 먹고 음료수 마시면서 다시 얘기했어요. 저보고 왜 이렇게 돈 관련 얘기만 나오면 민감하냐고 하네요. 그래서 전 결혼해서 싸우기 싫다. 미리 확실히 해놔야 사는 동안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할 것 같다. 가족끼리건 지인끼리건 민감해지는 게 돈인데 남편인 오빠랑 이런 걸로 싸우면 속상할 것 같아서 미리 확실히 하는 거다.
오빠도 또 어영부영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도 어련히 잘할 거니까 내가 오빠 부모님께 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께 사이로서 잘할 준비나 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 지금도 오빠네 부모님 생신이나 결혼기념일에 용돈 보내드려요. 일하시는데 시간 뺏고 그러는 것보단 결혼 전이니 두 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용돈 넉넉히 보내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 보내냐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내 남자 부모님이라 잘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족하면 안 했겠지만 있으니까 해드리는 거니 괜찮아요. 이 글을 쓴 이유는 제가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 싶어서입니다. 오빠랑 정말 이 이외의 문제로도 잘 싸우고 잘 화해해요. 그만큼 사랑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오빠가 어린 나이에 일찍부터 일 시작해서 알뜰살뜰하게 돈 모으고 벌어서 참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그러더니 제 재정 상태 알고 나서는 선물을 바래요. 뭐 칼같이 형편에 맞게는 해줬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따지고 들면 이길 수가 없으니 입 다물어요. 그리고 남친 부모님이 용돈을 바라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받고 미안해 하세요. 그래서 드려도 기분이 좋아요. 누나분은 저희한테 관심도 없고요. 오빠 생일 때는 20만 원씩 주십니다. 추가.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이 많았는데 그중 제가 쓴 생활비 부분은 그건 제 집 때문에 적금 담보로 대출받은 부분이었어요. 큰 집은 아니지만 혼자 살기 괜찮은 투룸, 전세로 들어가서 적금 깨기는 좀 아까웠고 알아보니 모아놓은 적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글을 쓰는 현재는 다 갚은 상태고요. 제 수입적인 부분은 전 투잡을 하는 중이에요. 남자친구보다 어리니 당연히 20대고요. 월 300이 넘는다는 건 제가 일하는 게 일반 회사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300 초중반대예요. 인센티브도 있다 보니 300 후반까지 나오고요. 부업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일이었는데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거예요. 추가 수입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많이 벌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집이 잘 사는 애들은 티 안 낸다는 말은 저는 정확한 저희 사정을 얘기하고 싶어서 털어놓은 건데 자랑식으로 보였다면 죄송해요. 저희 집도 그리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오빠네보다는 여유롭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더 이상의 오해는 없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남자친구와는 아니 이제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전남친이네요. 일단 저희는 헤어졌어요. 서른이 주저리 길었네요. 전 그래 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번 연도 말쯤에 결혼 계획을 세웠었어요. 양가 도움 없이 저희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하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어요. 판 보면서 배운 것도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죠. 저번 달에 상견례를 했었어요. 오빠 집이랑 저희 집이 거리가 좀 있어서 저희 직장 쪽으로 위치 잡아서 괜찮다는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준비했는데 부모님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라 긴장을 정말 많이 하고 갔는데 초반 분위기는 좋았어요. 인사 가볍게 하고 식사 나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 친오빠, 전남친 부모님, 전남친 누나, 저, 전남친 이렇게 8명이었는데 전남친 부모님도 나름 행색 갖춰 오셨고 평소 못 보던 옷차림이라 준비하고 오셨구나 싶었어요. 대화가 잘 통하는 듯 했는데 제가 어른들께 집이나 혼수는 저희 힘으로 다 하고 싶다 하니까 전남친 얼굴이 굳더라고요. 저희끼리도 몇 번이나 했던 얘기였는데 어른들 앞에서 정말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었나 봐요. 저희 아빠가 그냥 웃으시며 땡땡아 그래도 아빠가 너 살 집 정도는 해주고 싶은데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그래도 내 첫 신혼 시작은 우리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 라고 하니 남친 어머니께서 그래도 아버지 성의가 있는데 집 정도는 괜찮지 않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소리 듣는데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빠 성이라뇨? 집 정도요? 집 정도면 대체 제대로 도움받으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 저희는 서로 상의했던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이랑 적금, 오빠 적금 합쳐서 구하고 부족하면 신혼부부 대출 조금 끼고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하니까 전 남친이 아니 아버님이 해주신다는데 왜 그래 하면서 넌 쉬는 짓 하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정 떨어졌어요. 어른들께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다음 얘기했죠. 솔직히 전남친 집에서는 한 푼도 도와줄 수 없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모자가 쌍으로 미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저 결혼할 때 차 바꿔주시겠다 했던 게 있는데 제 나름의 드림카 같은 게 있었거든요. SUV를 좋아해서 아빠랑 차 얘기하면 무조건 한 번씩 얘기했던 차예요. 아빠는 전남친을 사람으로 너무 좋게 보고 계시던 터라 그 얘기도 그 자리에서 했는데 갑자기 전남친 어머니가 그럼 땡땡이 타던 차는 남친 누나 주면 되겠다 라면서 해맑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왜 줍니까? 그래서 어머님 그건 팔고 그 돈 보태서 새 차 사야죠. 제 차를 무슨 언니를 줘요. 동생도 아니고 동생 와이프가 타던 차를 받겠어요? 했더니 남친 누나가 엄마 허튼 소리 하지 마. 그게 우리 차야? 땡땡이 차지? 판 돈 보태서 새 차 사는 게 당연하지. 무슨 차를 받아 유지하기도 힘들어 하고 단칼을 자르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는 제정신이시고 어머님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처음 봐서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냥 조용히 계셨고요. 어머님은 눈치가 없는 건지 차 바꿔주시면서 자기 아들도 차 사주는 거냐고 이딴 소리나 하고 계시고 저희 부모님은 당황하신 거 눈에 보이는데 창피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남자친구는 뭐 하는지 그냥 후식 처먹고 있는데 진짜 발로 싸대기를 때리고 싶더라고요. 중간 역할은 솔직히 크게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욕이 혀 끝까지 튀어나오려는 거 간신히 참았어요. 그리고 예물 예단 얘기가 나왔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불쌍한 척 하시면서 아시다시피 저희 집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서 큰 예물 같은 건 못 해줄 것 같다면서 땡땡아 미안하다. 엄마가 넉넉지 못해 너한테 해줄 게 없구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저희 집은 개운이고 첫째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이미 물 건너간 것 같다며 예단 받고 싶다는 말을 돌리고 돌려서 하더라고요. 남친은 그냥 그런 건가? 이러고 있고 내가 이딴 집이랑 결혼 생각을 했다는 게 진짜 뼈저리게 후회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거지 같은 상견례를 대충 끝내고 나와서 각자 집에 가려는데 어머님이 땡땡아 본집으로 가니? 하시면서 아버지 다리 아프신데 부모님 차 타고 가고 네 차는 오빠 보고 운전하라 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어머니 저 내일 일 때문에 차 쓸 일 있어서요. 오빠 보고 택시 잡아드리라 할게요. 하고 남친한테는 내일 얘기 좀 하자 하고 남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저희 부모님은 아빠차 타고 저는 친오빠랑 제 차 타고 가족끼리 자주 가는 호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빠가 제 옆에 타서는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시부모 될 뿐 좀 아닌 것 같다. 네 남자친구는 입이었냐 뭐냐. 상견례 자리에서 뭐 진짜 밥만 먹고 앉았냐. 엄마도 이따 이런 얘기 할 것 같다. 내가 봐도 별론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너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로 혼수들 입장은 아닌데 좀 그래 이러면서 저희 가족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저희 가족들 모두 호프집 도착해서 상견례 얘기하는데 그냥 머리 아프더라고요. 나름 고민 많이 하고 아빠한테 내일 남친 만나서 얘기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둘 거라고 하니 아빠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믿으신다면서 내일 얘기 잘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친 연락 오는 거 솔직히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그래도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 다음날 만났어요. 남친한테 어제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어머님 얘기하시는 거 오빠가 중간에서 알아서 커트하고 중간 역할 해줘야지 오빠 대체 한술 더 뜨는 건 무슨 태도냐고.
우리끼리 이미 얘기 다 끝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버님이 신경 써주시는 건데 다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네요. 말인지 방구인지. 그래서 남친한테 아빠한테 어떤 도움도 안 받을 거니까 해주시지 말라고 말했으니 그렇게 알라고 했더니 아니 왜 안 받냐고 차며 집이며 해주신다는데 왜 공짜를 마다하냐 라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콩깍지가 다 벗겨진 것 같았어요. 그전까지는 뭐 사람이니까 욕심이 생길 수도 있지 그래도 설마 했는데 진짜 그냥 그런 사람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차는 그럼 못 사냐고 하길래 오빠가 여윳돈 되면 사라 했더니 지금 있는 차 계속 타고 다니고 아버지가 차 사주시는 거 자기가 타면 안 되냐길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도움 하나도 안 받을 거라고 했더니 어떻게 딸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부모가 있냐고 헛소리를 하네요. 그래서 그럼 오빠 집은 아들 결혼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니까 자기네 집이랑 저희 집이랑 사정이 다르지 않냐네요. 그냥 아버지가 집 해주시고 저 차 바꿔주시고 자기 차 살 여유 되고 지네 부모님 집 옮기는 거 보태드릴 여유 생긴다면서 아버지 여유 되시잖아. 혹시 아버님이 안 해주신대? 해주기 싫으시다고 그러신 거야? 진짜 너무하시네.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이건 진짜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대체 우리 부모님을 뭐로 생각하길래 이따위로 말을 하냐고. 우리 부모님이 니네 집 일어나는 거 도와주는 물주냐고. 신혼집도 아빠가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해주시면 많은 거고 네가 너무하다 뭐다 왈가왈부할 게 뭐가 있냐고. 너네 어머니 내 차 바꾸면 지금 차는 언니 주는 거냐고 할 때도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창피하고 나는 그래도 오빠 하나 보고 결혼 생각한 건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 전에 상속재산 얘기할 때도 그렇고 내가 일찍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너한테 낀 콩깍지가 너무 컸던 것 같다고. 그냥 너네 집 살려줄 여자 만나라고. 네 차 사주고 집 사주고 할 여자 만나라고. 오빠 모은 돈 적다고 뭐라 한 적 없고 너네 집 사정 안 좋은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했다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으고 그러면 될 줄 알았다고.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너는 너무 염치가 없고 제발 주제 좀 알라고. 그리고 헤어지자고. 너랑 결혼하는 순간 나 그대로 빨대 꽂혀서 단물 쓴물 다 빨아먹힐 것 같다고. 더 이상 너랑 못 만나겠고 우리 부모님 그렇게 보는 것도 용서가 안 되고. 우리 부모님도 상견례하고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했다고. 예단도 예물이 있어야 있는 거야. 식장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한다고 식비를 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고. 위치상 니네 집 쪽인데 그럼 니네가 내야 맞는 거 아니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결혼하지 말자고. 어제 내가 그 자리에서 욕 안 한 거 다행으로 여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이렇게 쏟아붓고 나온 것 같네요. 솔직히 막말도 더 한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건 이 정도예요. 식장도 오빠네 집에서 멀지 않은 호텔이었는데 제가 골랐다고 식비 다 부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는 애교라 별 생각도 없어요. 한 달 반 가량이 지난 지금도 제 직장이며 집이며 찾아오고 연락 오고 있는데 아직 제가 지 여자친구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 친구들이랑 친구 생일 파티 때문에 클럽에 갔었는데 2번이나 찾아와서는 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데로 오냐고 난리 피우길래 창피해서 그냥 차 타고 집 갔어요. 남사친이랑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 바람 피냐면서 찾아왔길래 너 나랑 헤어졌다고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싸운 적도 있어요. 서로 아는 지인들한테는 헤어진 거 아니라고 하고 다닌다던데 단체 문자라도 돌려야 하나 봐요. 전남친 친구한테 연락 와서는 12월에 결혼한다며 축하해 이러고 있고 혼자 자기 위로 중인가 봐요.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끝났어요. 김 빠진 사이다 같은 글 봐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분 말대로 진짜 헬게이트 겨우 탈출한 느낌이네요. 멍청했던 연애가 끝나고 나니 세상에 남자는 많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거였네요.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시원하기는 하네요. 바닥을 보는 것 같아서 불쌍한 감도 있지만 다시 만날 생각은 말 그대로 1도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8년 동안 한 남자만 보면서 내 나이도 30대 중반이 다 되어가네요. 우리 집 사정, 그 집 사정으로 결혼 이야기는 매번 없던 일로 되었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던 때에는 미래의 우리는 꼭 같이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어딜 가도 태워다주고 데리러 오고 날 아껴주고 잘해줬어요. 8년이 지나니 이젠 나보다 다른 일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래도 우리 사이에 믿음이 있어서 남친이 무엇을 해도 괜찮았어요. 생각해보니 최근 몇 년간 우리 매년 기념일, 내 생일에 제대로 선물 하나 못 받았네요. 남친 사업에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생겨 안쓰러운 마음에 선물 없어도 괜찮다고 했던 말이 2년째 빈손이 되었고 둘이서 항상 가는 카페에만 가고 둘이 앉아 할 이야기도 없고 재밌지도 않네요. 나한테 돈을 아끼려는 게 보여요. 싼 밥집만 가고 좋은 곳 여행은 8년 동안 가본 적이 없어요. 상황이 가야만 해서 친구들과 함께 일본 2번 간 게 전부고 어디 가고 싶다 하면 비싸다 어쩐다 하며 안 갔어요. 친구들 만나야 좀 괜찮은 맛집이나 가볼 수 있고 데이트 비용은 같이 부담하는데도 비싼 곳은 싫대요. 전 그래서 소문나는 곳들은 친구들하고만 가게 됐어요. 길 가다 넘어져 큰 바위에 정강이를 심하게 찍혔는데 떨어진 곳에서 남친이 그걸 보고 내가 쇼하는 줄 알고 괜찮냐고 하지도 않고 먼저 웃기만 하더라고요. 한참을 못 움직이니 그제서야 저를 부축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어떤 아저씨한테 길 물어봤는데 헷갈리게 알려주셔서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짜증을 내며 정말 소리치면서 사람 무한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럼 뒤에서 남친이 저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친은 웃으면서 그 상황이 재밌었대요. 전 그 아저씨 때문에 기분이 너무 상하고 무안하고 짜증이 났는데 웃는 남친이 너무 어이없어서 저도 남친한테 싸가지 없게 하고 싸우고 집에 왔어요. 권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친이 이제 안 좋아요. 서운도 하고요. 이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잘 안 가더라고요. 결혼한 친구들 모두 좋은 직장 경력 두고 애 키우느라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다들 너무 힘들대요. 직장에서 능력 인정받고 대기업만큼 좋은 연봉에 복지까지 누리다가 애 키우는 게 뭐 힘드냐는 남편의 말에 무너진다고. 전 결혼의 나쁜 쪽만 보게 되네요. 내 희생, 시댁 갈등, 자유 없음. 남친과 결혼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남친과 싸우고 며칠째 연락이 없어도 조금 허전하고 아련하지 슬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싸우면 화해할 생각을 했는데 이젠 헤어지고 혼자 살 방도를 찾고 있어요. 이것도 웃기죠. 그리고 비혼으로 살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 성격을 받아주려면 인품이 정말 온화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래 연애하다 헤어지신 분들 어떠셨나요? 일부러 결혼 안 하신 분들 어떤가요? 저 이 연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죠? 경험담이나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 이별로 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3일간 연락 두절이다가 남친에게 톡이 왔어요. 자신이 웃었던 건 아저씨가 어이가 없었기 때문이고 본인은 아저씨를 째려봤었다네요. 저한테 웃긴다라고 말한 건 기억도 못하나 봐요. 자신이 해명을 했는데도 제가 기분 나빠하고 싸가지 없게 웃지 마라 라고 말해서 남친도 더 화가 난 거라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면 다시 연락하라고 왔는데 보고 답 안 했어요. 원래 이런 남자는 아니었어요. 처음엔 어디 혼자 절대 못 가게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아들처럼 굴고 동생들한테 큰오빠처럼 해주고 사실 많이 기댔어요. 원래 근검절약 스타일이고 저랑 기념일에 할인 쿠폰을 샀지만 패밀리 레스토랑 가고 했어요.
이 나이에 샐러드 바나 이런 데를 기념일에만 가는 게 좀 그렇다 해도 전 정말 이런 걸 상관하지 않아서 기분 나쁘지 않고 괜찮았어요. 전 친구들과 좋아하는 곳 갈 수도 있으니까요. 남친에겐 주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처음에 안쓰러워 보여서 그런지 겨울 패딩도 남친 스스로 브랜드 아웃도어 못 사는 걸 아니까 제가 2, 3년마다 좋은 걸로 새로 사주고 지갑, 가방, 필요한 거 챙겨줬었어요. 제가 남친에게 받은 건 30 몇만 원짜리 노트북, 카메라 사는데 돈 반 보태주고 생일날 노래 불러서 꽃다발만 선물로 한번 받아봤어요. 이번에 외국에 있던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와 만났는데 그 친구들 밥값으로 1인당 2만 원 하는 데도 가고 치킨에 디저트까지 남친이 계산하는 거 보고 나한텐 그런 적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섭섭하더라고요. 데이트 비용은 몇 년째 기본 50만 원씩 내고 부족하면 있는 사람이 내거나 해요. 좋은 곳 발견하면 데려가고 싶어서 제가 돈 낸다고 해서 데려가 먹이고 잘 먹고 좋아하는 거 보면 또 좋았어요. 서운해도 참을 수 있었던 건 남친이 어딜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며 사진 찍어서 저랑 여기 오고 싶다고 보내주면서 하는 말에 그 자체가 고마워서 안 먹어도 배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싼 밥집만 가는 것도 큰 불만은 아니었어요. 여행은 남친이 항상 돈 때문에 마지막에 취소하고 무산돼서 저도 이 부분은 포기하고 친구들하고 갔다 오고 그랬어요. 남친이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고 보통 이상 정도로 벌어요. 평균 월 600만 원이요. 결혼 이야기는 있으니 집 산다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데 저한테 돈을 안 쓰려는 건 확실히 보여서 섭섭하네요. 저도 비혼이 된다면 혼자 노후 준비하고 살 정도는 돼요. 제 성격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었어요. 보통 여자들과 똑같아요. 화나면 화내고 까칠하고 즐거우면 잘 웃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밝은 편이었는데 남친 앞에선 다크해졌어요. 저보고 너무 다크하대요. 남친과 웃을 일이 없어서요.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정말 감사한 댓글들 너무 많았어요. 희생을 해줘도 고마워하고 감사한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니 무색해지고 잔소리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니 붙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남친과 더 즐겁지 않을 게 확실해서요. 경험담 알려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시간으로 채우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남자분들 이야기 보니 저를 탓하는 분들도 계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기고 어떻게 남친과 잘 정리할 것인지 고심해 볼 겁니다. 여행 좋은 곳보다 제가 싱가포르나 하와이 아님 동남아도 가고 싶었는데 남친이 돈 계산을 먼저 하면서 주저하고 가서도 제대로 맛집이나 액티비티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돈을 다 부담하기엔 그것도 부담이라서 그러질 못했습니다. 비교적 싼 동남아 같은 곳은 한번 그래볼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드네요. 실망한 마음이 많아서 그랬나 봅니다. 평균 월 600이지만 개인 사업이고 이 일이 시즌이 조금 있어서 200을 벌 때도 있고 1000을 벌 때도 있고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남친이 많이 버는 달에도 모아두고 적게 버는 달 사업 유지비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좋은 사람 만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바래졌지만 그동안 함께한 시간과 이야기들이 한참 떠오를 것 같아 마음 정리하고 저를 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듯 합니다. 일은 혼자서 사는 것에 전혀 지장 없게 벌고 있습니다. 정년까지 제가 그만두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 일자리 걱정 없고 해외로도 취직이 되는 국제 자격증도 땄습니다. 해외로 취업을 너무 가고 싶었었는데 남친이 싫어해서 못 갔던 게 미련이 많이 남네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남친의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저도 남친에게 서운하게 섭섭하게 했었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했던 당시에 적은 글이라 제 위주로 적었지만 그 상황에서 남친의 마음이 더 이상 날 위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껴서 그 부분들만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조심하고 아껴야 하는데 저희는 끝에 그러질 못했네요. 좋은 글들이 많이 달려서 다시 판에 들어와 또 읽어보고 생각해보면서 저도 반성합니다. 충고와 다른 시각에서의 의견도 감사합니다. 남친과 최대한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습니다. 화나서 말도 없이 끝내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해 보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 때 들어와서 소중한 댓글들 보며 힘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